안녕하십니까. 프랭키입니다. 자, 다들 공부는 잘 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7과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맨 위에 문장에 보면 의문형의 문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사가 포함된 문장은 당연히 의문형의 문장이 되죠.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문문이 되는 건 그죠? 당연한 이치죠. 의문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좀 적어볼까요?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다. 시아파. 그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시아파를 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사물을 물어볼 때, 때는 뭐였죠? 이거죠. 무엇을? 아파. 자, 그 다음에 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프린트물을 보시면 언제는 깜빡입니다. 어디서는 뭐죠? 어디서는? 이거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 강의를 참조해 보시면 배웠습니다. 어디라는 거는 만화죠, 만화. 어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만화는 자기 혼자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D나 끄나 달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참조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은 아빠? 어떻게는 뭐죠? 그렇습니다. 배웠죠 우리가. 바가이 만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바가이 만한 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제 왜라는 거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멍아빠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끈아빠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바가이마나라는 표현이 회화체선주로 어떻게 쓰이죠? 기마나라는 표현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멍아빠하고 끈아빠가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회화체선주를 멍아빠가 안 쓰고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어체의 문장. 그럴 때는 끈아빠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의문사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의문사. 따라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장은 뭐가 됩니까? 의문형의 문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의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처럼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 뭐 이것은 뭐 재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딱 있으면 이거는 100%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1번에 보면 얘가 나오죠. 얘가 첫 번째 문장 바갈마나가 들어간 문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갈마나 까빠 프랭키 씨가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시아빠가 들어간 문장이죠. 시아빠 남아빠 그러면
시아빠 나면 안다인데 안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해아치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안다 대신에 빡이나 밥박이나 이부 또는 마스나 음박을 우리가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아빠 나면 빠, 시아빠 나면 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이 아빠 무엇에 달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빠이니, 아빠이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멍아빠나 끈아빠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멍아빠 사탕자리 인도네시아, 왜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뭐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물어봤죠. 보통 이제 영어에서도 이제 why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because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멍아빠나 끈아빠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때는 꼭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까레나. 그죠? 그래서 까레나, 야, 사야 버커이자디 인도네시아라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아빠나 끈아빠를 물어보면 대답은 까레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볼을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어디 디마나스카라 이러면 지금 어디십니까? 그죠?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마나스카라 또는 다리마나 이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다리마나 빠? 이렇게 물어보면 야 사야다리 꼬레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은 까빤 뿌르기크 인도네시아 그러면 언제 인도네시아로 갑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 의문문은 어디다가 붙일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는 인도네시아로 간다. 어떻게 하죠? 그는 인도네시아로 간다. Dia pergi ke Indonesia. 이런 평서문 일반적인 문장 주어 동사가 있는 또는 이제 이 문장은 목적은 없는데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장소. 그죠? 자, 일반적인 문장에 앞에 뭐만 넣으면 되죠? 의문사가 붙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앞에 만약에 까빠를 붙이면요. 언제 그는 인도네시아로 갑니까? 까빠 디아 버리기 그 인도네시아. 그죠? 앞에 뭐만 붙이면 됩니까? 의문사만 붙이면 되죠. 만약에 여기에 멍아빠를 붙이면 뭐가 되죠? 멍아빠 디아 버리기 그 인도네시아. 그러면 왜 그는 인도네시아로 갑니까? 뭐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의문사는 문 뒤에다가 딱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뒤에는 뭐 순서가 바뀐다든지 주어 동사가 바뀐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있죠? 나는 밥을 먹는다. 자, 이것도 뭐 그는 밥을 먹는다라고 해볼게요. Dia makan 밥 대신 빵으로 해보겠습니다. 로띠. 이런 문장들이 아주 시간적 느낌이 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우리가 이 문장만 뭐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더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빵을 먹는다. 어디에서요? 집에서, 아니 방에서. 그러면 디 까마. 그죠? 방 안에서라고 하면 뭐가 되죠? 디 달람 까마. 부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제 일반적인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의문사를 붙일 수 있죠. 까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죠? 까빤 디아 마카 로티 디 달람 까마. 언제 그는
방 안에서 빵을 먹습니까? 그럼 멍아빠를 붙여도 됩니다. 그죠? 멍아빠띠가 마카로티 디 다랑까 그죠? 왜 그는 방 안에서 빵을 먹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의문사가 일반적으로는 문장 앞쪽에 오죠, 앞쪽에. 의문사는 주로 문장 앞쪽에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에서 앞쪽에 의문사가 오면 이 문장은 뭘로 바뀌냐면은 의문문의 문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앞쪽으로 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의문문이 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뭐 이런 거 있죠. 박프랭키 그 만화 빠르기 그 만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프랭키 씨 갑니까? 그 만화 어디로? 그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략 가능하죠. 박프랭키 그 만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문장에서는 그 만화가 물론 앞에 와도 됩니다. 그 만화 박프랭키 빠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고 만화가 어디라는 장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나중에 구강을 배우게 되면 어순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나서 뒤에 장소나 시간이 좀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화와 같은 이 의문사는 앞쪽에 위치해도 무관하나 뒤쪽에 주로 많이 위치를 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빠라는 의문사 있죠. 아빠. 이것도 문장 앞에 와도 되지만 뒤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빠와 관련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 가르쳐 드려볼까요? 자,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로 여보세요 이러니까 야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가 아빠 까바 프랭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바이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죠. 기만할까봐 그러니까 야 바이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길게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왜 전화했냐고 전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전화통화를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목적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멍아빠 텔레폰, 원래라면은 멍아빠 텔레폰이 아니고 문헬레폰인데 그냥 이제 뭐 줄여서 그냥 텔레폰 이렇게 했어요. 멍아빠 텔레폰, 멍아빠가 뭐죠? 왜? 텔레폰이 전화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혹시 말에 실수를 했나?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말에 실수를 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어로는 그럴 때 왜 전화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말을 하는 게 뭉아빠라는 표현을 써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바쁜데 왜 전화했어? 뭔가 이 사람이 나의 전화를 반기지 않는구나. 나의 전화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날 귀찮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멍아빠 텔레폰 대신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 있어?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뭘까요? 맞춰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마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를 배워 오시면서 썼던 단어 딱 두 개만 결합을 하면 되죠. 무엇입니까? 무슨, 무엇이 뭐죠? 아빠죠, 아빠, 그죠? 있다가 뭐죠? 있다? 나는 뭐 홈플러스에 있다. 사야, 아다, 디, 홈플러스. 있다가 뭐죠? 아다. 그래서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아다, 아빠 이렇게 씁니다.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쉽지만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통화를 기계에 할 수는 없고 근데 뭔가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 용건이 뭔지를 물어볼 때는 왜에 해당하는 문안발을 쓰시면 안 되고 아다 아빠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 좋습니다. 아다 아빠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막 아픈 듯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사람으로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죠? 아다 아빠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사에 이제 뭐 사장님이시라면 뭐 직원들이 이렇게 뭐 아파 보이거나 다른 직원들은 일 잘하는데 어떤 직원이 아파 보이면 너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파? 이럴 때도 아다 아빠 이렇게 그죠? 또는 집안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형이나 누나나 여동생이 좀 이렇게 안색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물어볼 수도 있죠. 뭐라고요? 아다 아빠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다 아빠 이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이때 아빠는 문장 앞에 붙은 게 아니고 뒤에 붙었네요. 그죠? 이게 문장 앞에 붙을지 뒤에 붙을지는 인도네시아는 사실 이렇게 순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앞으로 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은 이제 아직 기초를지만 나중에 수동태를 배우고 그리고 문장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앞으로 빼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의문문의 문장에서 의문사는 주로 문장 앞쪽에 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뒤쪽에 오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외우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뭐 문장 앞에도 오지만 뒤에도 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문문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가 포함된 문장.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늘 듣는 하나의 표현 있죠. This is a book.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뭐죠 이거? 이니 아달라 북구죠. 근데 아달라는 이다죠. 그죠? 비동사죠.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쓰지 않아요. 회화체에서 쓰지 않으니까 이니 북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This is a book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는 의문사가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이니 북구. 이것은 책입니다.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장에서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어줄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이것은 책입니까? 이러면 이제 this a book이죠. 그래서 is하고 this의 위치가 바뀌면 이게 의문형이 된다는 문법적 규칙이 있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의문문이 없는 문장의 경우, 이런 문장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회화체의 경우에는 문장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어 동사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끝만 올려주면 돼요. 인이 붙고 이러면 이것은 책입니다인데 인이 붙고 이러면 이것은 책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문장에 의문사가 없는 문장은 문장의 끝만 올려주면 의문문이 문장이 됩니다. 회화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회화체가 아니고 문어체 문장의 경우에 편지를 쓰거나 책 같은 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뒤에 문장부를 통해서 이 문장이 의문문인지는 알지만 긴 문장의 경우에 쭉 읽었는데 맨 끝에 이게 기호 하나 있다고 해서 의문문의 문장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화체 문장이 아니라 문어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의문사가 특별한 의문사가 하나가 첨가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인이 붙고 이것은 책입니다. 근데 회화체에서는 어떻게 하죠? 인이 붙고 이러면 되죠. 근데 만약에 편지글이나 어쨌든 중요한 문서라든지 책이나 문어체적인 표현에는 의문사가 하나가 붙습니다. 압박가라는 의문사를 붙여줍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장이 의문문의 문장이다.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의문사인 압박가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압박가 인이 붙고 이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이거는 의문문의 문장이 된다. 이겁니다. 모든 문장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차를 마신다 이런 뭐죠? 디아 미눔 때 그는 마십니다. 뭐를? 차를. 그는 차를 마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는 차를 마십니까? 이러면 회화체에서는 그냥 끝만 올려주면 돼요. 디아 미눔 때 주어 동사 위치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어체의 경우에는 앞에 뭐만 붙이면 되죠? 아빠가 디아 미눔 때 이러면 그는 차를 마십니까? 가 됩니다. 따라서 의문문이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앞에 무조건 뭐만 붙이면 된다? 문장 앞에 압박가만 붙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거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처럼. 그냥 앞에 문장의 서두에 압박가만 붙여주면 모든 문장이 다 뭐가 되죠? 의문문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건 당연히 의문문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럴 경우에는 영어같이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앞에 뭐만 붙이죠? 압박가라는 특별한 뜻이 없지만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이 의문사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화체의 경우는 그냥 끝만 올리시면 되고 회화체에서는 압박가 쓰지 않습니다. 회화체에서는 압박가나 또 아달라 쓰지 않습니다. 이거 회화체에서 안 씁니다. 회화체에서는 회화체 안 써요. 문어체일 때 문어체의 경우에만 써줍니다. 그래서 압박가를 붙여준다. 이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답이 긍정일 경우에는 yes죠. 인도네시아 말로는 야. 부정일 경우에는 띠다 또는 북간. 그죠? 띠다가 북간, 북간은 명사의 부정이고 띠다는 형용사나 동사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의문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의문문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이제 의문문 중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이건 당연히 의문문이 되죠. 그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럴 경우에는 앞에 압박가만 붙여준다. 회화체는 그냥 끝만 올려준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